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특파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규제 조치들도 연일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30일에는 게임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게임을 아예 못하고, 어... 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군요. 글쎄요. 청소년들이 이제 너무 게임에 중독됐다라는 게 이유인데, 뭐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까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다 심지어 아이돌 팬덤까지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SNS에서 화제가 됐던 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일부 팬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서 이 우유 뚜껑을 모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뚜껑에 팬투표에 필요한 이 QR 아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팬투표를 하려는 건데 이 과정에서 27만 병이나 되는 우유가 버려졌습니다. 웬 낭비입니까? 네, 그래서 당국은 이렇게 도를 넘은 어떤 팬심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팬덤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내놨고요. 네. 연예인들의 이 어떤 순위 차트 같은 걸 만들지 못하게 하고 미성년자들은 연예인들 팬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막는 것 같은 이런 강경한 조치들을 내놨죠.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이네요. 강준영 교수님, 왜 이렇게 아이들 문제, 청소년 문제 관련돼 단속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아이돌, 연예계 이런 문제만은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 전반적인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한 홍색 규제가 지금 아주 강력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홍색 규제. 네, 홍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공산당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색 규제라는 것은 공산당의 이념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홍색 규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연예계에 탈세를 한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연예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한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걸 보고 네. 또 젊은이들은 그걸 보고 그 어떤 뭐 상징 내지는 막 되고 싶어하는 동경하죠. 욕망, 동경의 대상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규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 기강 다잡기 이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강 잡기라고요. 네, 근데 홍색 규제가 뭐 교육이나 문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제에도 있었거든요. 경제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이 알리바바의 마이윈이 사라졌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아,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알리바바의 이제 계열사인 엔트그룹이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되면은 마윈이 세계 제 11위에 재벌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실종설, 뭐 구금설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마윈이 했던 이 발언 때문에 공산당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뭐 좀 구금을 당하거나 규제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 기억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매우 거침없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비판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 대가도 아주 혹독했죠. 엔투그룹 상장 당연히 미끄러졌고요.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 법안이 나오면서 이 강화되면서 두 달 만에 알리바바 시총이 300조 원이 증발했고요. 올해 4월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 과징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마인이 쓴소리라니까 마인을 겨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봤더니 빅테크 전반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기업 그렇습니다. 때리기라고요? 우리한테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중국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 주식이 중국 정부가 뉴욕 증시 상장을 반대했는데도 강행을 했다가 그 앱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이런 큰 타격을 아예 입었고요. 사라진 겁니까? 네, 그 뭐 반독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길들이기죠. 지난 4월에는 13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아 비판을 시키더니 지난 7월 말에는 25개 빅테크 기업을 또 불러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산당이 짜놓은 판 안에서 복종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을 벗어나서 뭔가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민영 기업들한테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른 듣기에는 규제하는 분야들이 다 돈이 되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업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자국 기업들을 왜 끌어내리는지, 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시각으로는 저게 이제 속된 말로 돈 되는 기업들인데 네. 다른 데보다 왜 저렇게 키워야 할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라든지 자본들은 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자본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주의잖아요. 사회가 주가 돼야지 네. 자본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공산당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우리가 샌드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모래밭에서 푹신푹신한 데서 너 밀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영향력이 커져서 공산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 규제로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산당에 맞서는 권력이 존재해서는 안 되네요. 네,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문제도 이제 걸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이 디디 출신이 사실은 이제 80% 이상의 중국인들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 14억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그러네요. 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뉴욕에다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지금 중국은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전방위 분야의 규제들까지 정말 사회 전반적인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규제 드라이브는 시진핑이 그리고 있는 뭐 중국의 꿈 이런 거와 크게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국정 기조로서 그 공동의 부유 이 말을 꺼냈거든요. 이 공동 부유의 큰 틀 안에서 이런 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共同富裕呢，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也是人民群众的共同的期盼。 공동부유, 다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뭐 모든 뭐 사회주의 국가는 또 공평, 평등을 강조하니까 마오쩌둥이 역시 얘기를 꺼냈었고 특히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한 덩샤오핑은 공동으로 부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부자가 되어라 하는 선부론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네. 최후의 목표는 공동 부유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 그거를 공동의 부유로 만들어 가겠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혁 개방 40년이 지나서 왔는데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심각하죠. 상위 1%가 전체 국부의 30%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보다 10%가 또 늘었어요. 그러면 공산당이 공평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더 늘어나니까 이게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로서 양극화도 막고 사회 안정을 다져야겠다. 이 부분에서 이런 규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이 리커창 총리가 이 14억 중국인 중에서 6억 명이나 월 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8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27평형 아파트에 무려 39명이 같이 사는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이제 개미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문제는 고학력자들까지 실업에 빠지면서 저렇게 개미족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네요. 네, 이게 정말 공산당한테는 골치죠. 왜냐하면 고학력자가 사회 반발 세력이 되고 저항 세력이 된다면 공산당이 통치하는데 체제 안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잡겠다는 건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제 내년에 20차 당대회가 있죠. 여기서 이제 시진핑이 4년임을 노리고 있고 그러려면은 지지자들도 결집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한 이제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뺏어서 공평하게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게 이제 먹힐 거라고 보는 거고 네,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회주의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중국의 개혁 개방하면서 자본이
자본주의 노선을 이미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압박하면서 공동 부유를 실현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까요? 일단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복지를 확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거부들이나 재벌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이제 권유를 한다는 건데 말은 자발적이고요. 아무래도 뭐 강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치가 빠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500억 위안을 벌써 내놨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 벌써요. 네, 그래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 납작 엎드리고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시장에 정치가 개입을 하고 휘두르게 되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를 보류하게 뭐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성장시켜 놨더니 뭐 규제를 때려맞고 여기다가 뭐 반강제적으로 기부까지 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라 그래서 해외 투자가 벌써 줄고 있는데 손정희 이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은 사실상 이 해외 투자에 의존해서 성장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률 둔화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거죠. 강준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공동부유라는 말은 캐치프레이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없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전폭 지지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기적 사이클에 걸려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미래 중국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부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 부유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속 홍색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그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